안녕하세요. 돈을 공부하는 남자 수페TV의 수페입니다. 요즘 증시가 올라서 자산이 증가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이럴 때일수록 더욱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오늘은 부자의 기술에서 나온 내용이랑 제 생각을 더해서 앞으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이런 영상을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저를 행복하게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의 자산 구조는 연령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요. 투자 또한 다르게 구성되는 게 좋습니다. 30대부터 50대까지 어떻게 자산을 굴리고 투자해야 되는지 그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게요. 30대는 성장하는 시기여서 몸을 잘 써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둬야 됩니다. 자산을 축적하는 데 시간이 많이 필요하지만요. 근로소득은 그렇지가 않죠. 어느 자산에 투자하는 것보다 더 빠르게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초기에는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금수저로 태어나지 않았다면요, 30대는 대부분 금융자본이 제로에 가깝습니다. 첫 직장, 첫 월급을 받았는데 금융소득이 높은 게 말이 안 되죠.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인적자본인 나의 가치를 높이는 게 중요한데요. 요즘 30대 대학 진학률을 보면요, 80%가 넘습니다. 4년제 대학이 절반이 넘는데요. 그만큼 나의 연봉을 높이기 위한 작업들을 모두가 해온 겁니다. 여기서부터가 시작입니다. 그런데 취업을 하고 나면 내가 속한 업종에 따라서 근로소득의 레벨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가장 적은 소득은 농림어업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소득은 전기가스 및 금융 분야가 차지하고 있는데요. 어디에 취직하느냐도 중요해 보입니다. 농업 쪽은 평균 소득이 1,0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죠.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그럼 다른 업종을 찾아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부터 부자의 길을 가는 사람들이 다른 선택을 하게 되는데요. 농업 쪽에서 상위 1%가 되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얼마나 많은 돈을 벌게 될까요? 평균 소득이 1,000만 원인 농업 분야에서 상위 1%의 소득을 확인해 봤더니요. 2억 3천만 원이라는 놀라운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농업 분야에서 상위 1%는요. 스마트팜을 만들고 자동화를 하면서 대량 생산을 이뤄낸 분들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 자연스럽게 상위 1%가 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 돈을 쫓아 업종을 바꾸는 것보다 내가 좋아하는 분야에서 상위 1%가 되는 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게 바로 30대의 인적 자본을 극대화시키는 방법입니다. 요즘 한국에서도 창업을 해서 M&A까지 이뤄낸 사람들이 많아졌는데요. 우리가 알만한 사람으로는 허닥 대표 허경환이 있습니다. 엑시트 규모를 보면 1,000억 원이나 되는데요. 내 업에 열정을 가지면 이런 결과까지 만들 수 있게 됩니다. 저도 도전해봐야겠습니다. 창업 후 M&A LC 사례를 살펴보면요. 다음과 같습니다. 인수 금액을 보면 크게 4조 7천억 원에서 작게는 600억 원까지 다양하게 있습니다. 30대에 내 사업을 하고 있다면 이런 출구 전략도 필요한 거겠죠. 이것 또한 나의 가치를 높여서 회사에 투영하고 그 결과물이 인수 금액으로 나오는 겁니다. 자본이 없을 때는 아이디어랑 행동이 정답인 것 같습니다. 직장인의 경우에는 창업은 다른 세상의 이야기로 들릴 수가 있는데요. 같은 길을 갈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미래의 먹거리가 될 만한 기업에 투자를 하는 거죠. 30대는 내 집 마련이랑 노후 준비 둘 다 어느 정도 시간의 여유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역동적인 투자가 가능합니다. 피터 린치도 젊은 친구들에게 조언을 했던 적이 있는데요. 젊고 시작이 빠를수록 중소형주의 큰 성장과 복리의 마법을 최대한 누리라고 말했습니다. 50대라면 투자 기간이 짧고 자금이 커서 중소형주의 투자에 맞지가 않습니다. 하지만 30대는 가볍게 투자할 수 있고 시간 또한 자신의 편이기 때문에 충분히 복리 효과를 누릴 수 있게 됩니다. NBA 최고의 센터였던 샤킬 오닐이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와서 이야기한 내용을 보면요. 그가 27살 때 호텔에서 구글의 경영진을 우연히 마주쳤다고 합니다. 경영진은 그에게 투자를 요청했지만 그는 거절했는데요. 그런데 그가 로비 중앙을 지나서 샤킬 오닐이 꼬마에게 사인을 해주면서요. 요즘 숙제할 때 어디에 자료를 찾아보냐 했더니 구글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날부터 샤킬 오닐은 구글에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지금까지도 그는 사업가로서 다양하게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구글의 주가 차트를 보면요. 7,619%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장한 2004년부터 지금까지의 결과인데요. 샤킬 오닐은 1999년에 투자를 시작했으니까 훨씬 더 전입니다. 25년 전 구글은 중소기업이었죠. 피터 린치가 조언한 투자 방식을 그대로 행동한 샤킬 오닐입니다. 이래서 젊을 때 작지만 위대해질 기업에 투자하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그래서 지금 어디에 투자를 해야 되느냐 이거겠죠. 요즘 투자의 중요한 포인트 하나를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부자의 기술에 나오는 내용인데요. 하드웨어 불량률을 그래프로 그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초기에 고장이 많아서 안정화 시간이 필요하고요. 중간에는 불량률이 현저하게 내려가면서 효율이 극대화로 올라가는 순간이 옵니다. 그러다가 수명을 다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불량률이 올라가겠죠. 이 주기가 끝나고 나면요. 다시 R&D 투자부터 시작해서 새로운 제품 개발이 시작이 됩니다. 그럼 소프트웨어는 어떻게 될까요? 초기에는 동일하게 안정화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리고 버그 발생되면 업데이트를 통해서 불량을 잡게 됩니다. 이게 반복될수록 점점 불량률이 안정화를 찾아가게 되겠죠. 일정 수준까지 내려오면 그 다음부터는 크게 손댈 게 없습니다. 하드웨어와의 차이가 여기서 벌어지게 되는 건데요. 초기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 있지만요. 뒤로 갈수록 이익이 많이 남는 구조입니다. 앞으로 AI가 발전되고 온라인 세상이 더 활발해지면요. 이런 기업이 더 많은 표면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우리는 그런 기업에 관심을 가져야겠죠. 투자에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글의 사업 구조를 보면요. 총 이익률이 60%나 됩니다. 소프트웨어 기반의 기업이기 때문에 가능한 숫자인 거죠. 지금은 AI 도입 초창기이기 때문에 R&D 투자를 격하게 늘리고 있습니다. 나중에는 또다시 안정화를 찾을 시기가 올 텐데요. 그날을 기다리며 소프트웨어 기업에 눈여겨봐야겠습니다. 조금 더 확장해서 중소형주 중에서 매력적인 기업을 찾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암호화폐 새로운 금융주로 뽑히는 로빈후드, 에어택시의 조비, 소형 원전 뉴스케일 파워 등이 있습니다. 30대라면 밝은 미래를 생각하면서 다양한 분야에 투자를 해보는 것도 방법인데요. 10개 기업에 투자하고 10년이나 20년 뒤에 계좌를 열어보면요. 그 중에서 2개만 잘 돼도 8개의 기업의 손실을 만회하고도 남습니다. 그 이상 엄청난 수익이 발생될 수 있는데요. 시간이 무기인 30대가 할 수 있는 매력적인 투자 방법입니다. 앞에서 보여드린 7개 기업 중에서 하나만 소개드리면요. 스프라우트 파머스 마켓이란 기업이 있습니다. 이 회사는 건강식품이랑 자연식에 특화된 미국 중형 식품 체인점인데요. 미국 전역에 약 410개의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매년 30개 정도 매장을 늘리고 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 건강에 대한 관심이 많죠. 유기농 건강식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자연스럽게 성장하는 회사입니다. 10년 뒤에 이 기업이 미국 전역에 혹은 전 세계로 뻗어나갈 수 있다고 생각이 든다면요. 지금부터 투자해도 늦지 않습니다. 앞으로 얼마나 성장할지 계속 지켜봐야겠습니다. 30대를 정리해보면요. 자기개발을 통해서 근로소득을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그 어느 곳에 투자하는 것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할 수 있는 방법이죠. 그리고 약간의 시간을 성장주에 배분하면 되는데요. 씨앗이 될 만한 기업을 찾아서 투자하는 겁니다. 10년 뒤 큰 성장을 기대하려면 중간에 매도하면 안 되겠죠. 오래 보유하는 것도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40대로 넘어가 볼게요. 앞에서 몸을 썼다면 40대는 머리를 써야 되는 시기인데요. 경제활동을 10년 정도 하고 나면 노하우라는 게 생기게 됩니다. 삶의 지혜도 쌓이기 때문에 이때 공부하면 더욱 시너지 효과가 크게 발현되게 됩니다. 40대는 인적 자본도 중요하지만요. 30대에 없었던 금융 자본이 크게 성장하는 시기입니다. 사원일 때 계좌에 100만 원이 있었는데 차장 정도 되면 급여도 많이 오르고 무엇보다 계좌가 많아지죠. 적금, 예금, 주식, 코인 등 모두 합하면 억 단위의 자산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부터 금융 자본에 신경 써야 되는 순간인데요. 왜 그런지 비교해 보겠습니다.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이 10년간 어떻게 성장하는지 비교해 볼게요. 우선 우리의 급여를 먼저 보면요. 사원 첫 월급이 300만 원이고 매년 4%씩 인상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10년 뒤에 내가 받는 급여는 420만 원이 되죠. 진급하면 중간중간 더 크게 오르는 순간들이 올 텐데요. 대략적으로 400에서 500만 원 사이가 됩니다. 다음으로 금융소득을 보게 되면요. 매달 50만 원씩 투자해서 12%의 수익이 발생되면요. 10년 뒤 우리의 자산은 1억 1,600만 원이 됩니다. 꽤 큰 돈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30대에 씨앗을 잘 심었다면요. 이 돈이 2배, 3배 더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420만 원이고 금융소득은 1억 원이 넘기 때문에 이때부터 금융소득을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중요해집니다. 1억 원을 변동성이 큰 주식에 투자했다고 가정해보면요. 하루에 10% 오르면 1,000만 원의 수익이 발생되죠. 반대로 다음날 20% 하락하면 2,200만 원의 손실이 생기게 됩니다. 2,200만 원은 5개월치 월급보다도 많은 돈인데요. 이런 손실을 줄이기 위해서 우리는 실패 확률을 최대한 낮추는 작업을 해야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투자자 A는 매년 8%씩 수익이 발생됐고요. 투자자 B는 등락폭이 크지만 평균 8% 수익이 발생됐습니다. 연평균 수익률이 8% 같기 때문에 둘은 동일한 수익률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요. 실제 기업 평균으로 계산을 해보면요. 투자자 B는 수익이 아니라 마이너스 4.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평균의 함정인데요. 실제 매년 5천만 원씩 투자하면 어떻게 되는지 계산해 보겠습니다. 투자자 A는 매년 8%씩 차곡차곡 쌓여서 7억 3천만 원의 자산이 형성이 되는데요. 그런데 투자자 B는 원금이 5억 원인데 잔금이 3억 9천만 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1억 1천만 원 손해를 보고 있는 건데요. 기업 평균 마이너스 4.2%는 복리가 아니라 폭리로 작용이 됩니다. 이래서 장기 투자자에게는 실패 확률을 줄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실패를 줄이고 성공 확률을 높일 수 있을까요? 답은 생각보다 간단한데요. 확률적 사고를 하는 겁니다. 왼쪽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기업이고 오른쪽은 하락 확률이 높은 기업입니다. 왼쪽을 보면 모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들이죠. 그런데 실제로 투자할 때 이 조건을 점검하는 사람은 드뭅니다. 그만큼 확률적 사고를 배제하고서 시장 상황에 동해서 투자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작은 습관이 큰 사고를 예방하니까 꼭 투자하기 전에 점검하면 좋겠습니다. 추가로 부자의 기술에 나오는 주식의 4가지 분류를 보면요. 좋고 싼 주식은 다이아몬드 같아서 찾기가 어렵고 나쁘고 비싼 주식은 폭탄인데 양떼처럼 사람들이 몰리게 됩니다.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부분은 성장주랑 가치주가 있는 부분이죠. 책에서 재미난 사례를 하나 보여주고 있는데요. 가치주였던 종목이 성장주로 진화된 사례입니다. 어떤 기업인지 바로 뒤에서 볼게요. HD 현대일렉트릭은 변압기랑 차단기를 수출하는 기업인데요. 최근 AI로 인해서 전력 수요가 증가하면서 자연스럽게 주목받은 기업이 됐습니다. 2023년까지는 가치주로 평가받았던 기업인데요. 작년부터 격한 상승을 보여주면서 성장주로 진화했습니다. 3만원 하던 주가가 현재 거의 50만원이 됐죠. HD 현대일렉트릭에 투자하기엔 이미 좀 늦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이디어 하나를 얻을 수가 있었죠. AI 도입으로 인해서 가치주가 성장주로 바뀌는 산업은 어떨까요? 고찰이 필요한 투자 포인트입니다. 미국 주식 투자자 관점에서 가치주가 AI를 만나서 성장주로 변모할 분야가 어딜까요? 제가 생각하는 분야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약바이오,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 세 번째는 운송 물류인데요. 각 산업별로 어떤 변화가 있을지 예상 시나리오를 그려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제약 바이오를 보면요. AI로 인해서 신약 개발 속도가 급격하게 빨라질 걸로 보입니다. 그동안 신약 하나 만드는데 최대 18년 정도 걸렸는데요.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경우 횟수를 줄이고 나면 6년 만에 신약이 나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의 속도보다 3배나 빨라지는 거죠. 그 말은 신약이 앞으로 3배만이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즉 제약 바이오 시장이 3배 이상 커질 수 있다는 증거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 FDA 승인 현황을 살펴보면요. 2000년도에는 20개 정도 됐었는데요. 2010년 넘어가면서 수량이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70개까지 늘어날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AI 도입이 조금씩 확장되면서 신약 승인도 증가한 것 아닌가 추측해 봅니다. 젠슨왕도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해서 AI가 제약 바이오에 큰 기여를 할 거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과거 컴퓨터가 기술 산업에 혁신을 한 것처럼 AI가 생물학 분야에 근본적으로 변화를 일으킬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정말 큰 사건이 될 건데요.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신약 개발 프로세스를 간단히 보면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요. 신약 개발을 주도하는 기업이 있고 임상 실험을 해주는 대행업체가 있습니다. 약을 제조해주는 위탁 생산 기업이 있고 마지막으로 상업화 유통 단계를 맡고 있는 판매 기업이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대표 기업을 표시해보면 다음과 같은데요. 위탁 생산 기업으로 한국의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있습니다. 삼성이 지금까지 반도체를 열심히 찍어냈다면요. 앞으로는 신약을 찍어내며 헬스케어 분야에서도 열심히 활동할 걸로 보입니다. 두 번째는 에너지 분야입니다. 에너지 기업에 AI 기반의 디지털 트윈이 적용이 되면요. AI 영상 분석이랑 운영 최적화를 통해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됩니다. S&P 글로벌이 내놓은 보고서를 보면 생산성이 38%나 증가한다고 예상하는데요. 대표 기업으로는 엑스모빌, 쉐브론, 넥스테라 에너지가 있습니다. 쉐브론을 보면요. 드론과 AI 영상 분석을 통해서 설비 고장과 유출을 조기에 탐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자동화된 예측 보전으로 설비 가동 중단 시간을 감소시킬 예정입니다. 요즘 에너지 기업 주가가 힘이 없는데요. AI로 인해서 반전을 이뤄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운송 물류 분야입니다. 급변하는 날씨와 실시간으로 바뀌는 변수 때문에 물류 예측이 참 힘든 상황인데요. AI가 운송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되면요. 물류 경로의 최적화, 수요 예측, 창고 로봇화, 적재 최소화 등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게 됩니다. 미국의 대표 기업으로는 UPS랑 페덱스가 있죠. 그리고 자체적으로 물류까지 확장한 아마존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과연 엔드포인트까지 AI가 접근할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가치주가 AI를 만나면 벌어질 일들을 살펴봤는데요. 그것보다 당장 눈앞에서 증시를 움직이고 있는 건 트럼프죠. 한참 무역 협상 중에 있는데요. 보름 뒤면 대부분 협상이 마무리될 걸로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트럼프가 밀어주는 회사는 어딘지 살펴보겠습니다. 대표적인 수혜 산업으로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AI, 반도체, 암호화폐, 전력 및 인프라죠. 대표 기업들을 표시해뒀는데요. 확률적 사고를 위해서 알아두면 좋은 산업과 회사들이니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0대를 정리해보면요. 금융자본이 늘어난 만큼 실패 확률을 최대한 줄이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러려면 확률적 사고가 필요한 거겠죠. 복리효과를 꾸준히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50대를 볼 건데요. 시간이 참 빨리 가는 시기죠. 이제부터는 은퇴를 준비해야 됩니다. 조기 은퇴를 고려 중인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은퇴 시기에 접어들면 금융자본이 가장 크게 성장해 있는데요. 40대와 다른 점은 인적 자본이 감소하는 시기라는 겁니다. 부장급 급여를 받다가 이직하거나 은퇴하면 소득이 줄어들 수밖에 없겠죠. 그 대신에 금융자본은 더욱더 크게 증가하게 됩니다. 40대의 성공 확률을 높였다면 1억이란 자산은 3억까지 증가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제부터는 불어난 자산을 어떻게 수령할지 고민해야 됩니다. 퇴직 시 모아놓은 목돈을 보면요. 보통 퇴직연금이랑 개인연금이 있을 겁니다. 수령하는 연령에 따라서 세율이 달라지는데요. 2억 원이 있다면요. 55세에 수령하면 5.5%가 적용이 돼서 처음 100만 원의 세금을 내게 되고요. 80세에 수령하면 3.3%가 적용돼서 660만 원의 세금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되면 440만 원의 세금 차이가 발생되게 되죠. 55세와 80세, 25년이란 세월은 너무나 길게 느껴집니다. 25년에 비하면 440만원은 더 내는 게 괜찮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실은 연금은 한 번에 수령하는 게 아니라서 이렇게 계산하면 큰일 납니다. 실제로 15년간 나눠서 수령하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부자의 기술 183페이지를 보면 친절하게 계산을 해주고 있는데요. 연금 2억 원을 이자 2%인 예금에 넣어놓고 15년간 수령한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랬을 때 55세 수령을 시작하면요. 15년간 1억 4천만 원을 잡고 남은 돈은 1억 7천만 원이 되게 됩니다. 65세부터 수령을 시작하면요. 15년간 1억 8천을 찾고 1억 3천7백만 원이 남게 됩니다. 수령 금액이랑 잔금 모두 큰 차이로 벌어지게 되는데요. 10년 늦게 연금을 수령하면요. 최소 7천만 원의 연금을 더 수령할 수 있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최대한 늦게 그리고 오래 수령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럼 절세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계좌별로 수령 순서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보통 3개의 연금이 나올 것 같은데요. 연금저축, 퇴직연금, 국민연금이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것을 먼저 수령할지 순서를 정리해 보면요. 첫 번째는 연금저축 내에서 공제받지 않는 원금을 먼저 수령합니다. 이 돈은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언제 인출해도 세금이 없는 돈이죠. 그렇기 때문에 55세 이후에 언제든 인출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는요. 퇴직연금을 인출하면 되는데요. 이직과 퇴사를 통해서 이연 효과를 봤다면 두 번째로 인출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다시 연금저축으로 돌아오게 되는데요. 70세 이상부터는 4.4% 저율가세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때부터 찾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연금으로 설정을 했는데요. 그 이유는 국민연금은 늦게 타면 늦게 탈수록 수령 금액이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대략 1년에 7.2% 정도 연금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최대 5년 동안 연장하면 총 36%가 증가합니다. 100만원 받을 거 136만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노후에 생활하면서 부족한 돈은 이 순서대로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워런 버핏도 올해를 마지막으로 은퇴를 선언했는데요. 그 또한 현금성 자산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버핏은 현금을 역대 최대로 늘려놨을까요?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워런 버핏의 현금 보유량을 보면요. 작년 말부터 격하게 증가했죠. 올해 1분기 발표된 내용을 보면요. 전체 자산의 30%를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사용할 목적이 있어서일까요? 아니면 위기를 감지하고 현금을 늘려놓은 걸까요? 이유는 아직 알 수 없지만요. 우리도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진짜 위기가 찾아왔을 때 대응할 수 있게 되겠죠. 은퇴가 얼마 남지 않은 분들은 꼭 현금이란 버퍼를 만들어 두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30대부터 50대까지 어떻게 투자해야 부자의 길을 걷게 되는지 살펴봤습니다. 정리를 해보면요. 30대는 시간이 무기이기 때문에 성장주에 투자하고 나의 가치를 높이는 데 집중해야 됩니다. 40대는 복리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선 성공 확률을 높여야 되고요. 50대는 절대 잃으면 안 되기 때문에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구독자분들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가요? 저는 40대라서 복리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리뷰한 부자의 기술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하면요. 30대는 몸을 쓰고 40대는 머리를 쓰고 50대는 시간을 써라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나는 투자를 잘하고 있는지 부족한 게 무엇인지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도 책을 보시면서 나를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수피였습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성공 투자하세요.